네, 25년도 호원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확률과 통계 시험지 풀이 해보겠습니다. 6번부터 쭉 풀어볼게요. 자, 1부터 5까지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서 4자리 정수를 만든다. 4자리 정수를 만든다 그랬는데 우선 4자리 정수가 짝수가 돼야 되니까 이 마지막 자리에는 무조건 2 아니면 4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세 자리 중에서 3이라는 숫자가 반드시 한 번 나와야 되죠. 그쵸? 그럼 3이라는 숫자가 딱 한 번 나올 건데 그게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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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라는 숫자가 나올 자리를 미리 골라주면 좋겠죠. 그 세 자리 중에서 3이 들어갈 자리를 하나 고르는 것이 세 가지가 되겠고요. 가령 여기다가 이제 3을 넣을 거야 라고 결정을 했다면 이제 남은 두 자리는 3은 더 이상 나오면 안 됩니다. 3은 딱 한 번만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3을 제외한 나머지 1, 2, 4, 5라는 4개의 숫자 중에 아무거나, 여기도 4개의 숫자 중에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 거니까 4의 제곱만큼이 있겠죠. 그래서 6 곱하기 16 해서 답은 96, 1번이 되겠습니다. 네,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요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보자마자 요거 이제 이항 계수의 성질을 떠올리면서 1-5에 10제곱을 전개시키면 저 모양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를 실제로 우리가 전개를 해보면 10시 0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시 1하고 5가 한 번, 그쵸? 그 다음 또 플러스 10시 2하고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서 나갈 거잖아요. 마지막에는 10시 10에 5의 10제곱 이렇게 끝나는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될 거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줘도 거꾸로 이렇게 다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의 10제곱인데 어차피 짝수제곱이니까 4의 10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로그 생각해보면 로그 4의 10제곱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거의 똑같이 나왔죠. 1학년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는데 1학년들은 남학생의 비율이 40%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남학생이 40%면 나머지 60%가 여학생이니까 남녀의 비율이 40대 60, 2대 3이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1학년 남학생을 2A명, 1학년 여학생을 3A명 이렇게 A라는 비례 상수를 하나 붙여서 표현할 수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2학년은 남학생의 비율이 30%였으니까 3대 7의 비율이겠죠. 그래서 2학년 남학생을 3B명, 2학년 여학생을 7B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학년은 전체적으로 5A명이 되겠고 3학년은 10B명이 될 텐데 전체 학생 수가 30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죠. 그러면 A 플러스 2B가 6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임의로 뽑은 한 명이 남학생일 때 그 학생이 2학년일 확률이 5분의 3이다. 조건부 확률식을 하나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남학생일 때 라고 했으니까 남학생들 요만큼을 분모에 깔고 2A 플러스 3B 분의 그 학생이 2학년일 확률 그러면 2학년 남학생이 여기에 올라가면 되죠. 요것이 5분의 3이 되겠고 자 그럼 요거 X자로 곱해주면은 15B가 6A 플러스 9B가 되죠. 그래서 넘겨보면 6B가 6A가 돼서 A와 B가 똑같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A와 B가 똑같다는 것을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3A가 6인 거잖아요. 그래서 A도 B도 2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것은 상담을 받은 2학년의 학생 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2학년 학생 수가 총 10B명이었죠. 그런데 B가 2였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9번 문제입니다. 1부터 8까지 숫자가 적힌 8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한 장씩 꺼내가지고 그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6의 배수가 될 때까지 꺼내는 시행을 한다. 그때 카드를 3장 이상 꺼낼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세 장 이상 꺼내는 걸 구하는 게 더 어려우니까 요 반대를 우리는 구할 겁니다. 반대는 세 장 미만을 꺼내는 거니까 결국 한 장 또는 두 장을 꺼내 가지고 그 합이 6의 배수가 될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 장을 꺼내서 6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요 밑에 다시 한번 말했지만 처음 꺼낸 카드에 적힌 숫자가 6이면 시행을 멈춘다 그랬으니까 한 장만 꺼내서 게임이 끝나려면 반드시 6이라는 카드를 뽑아야 되죠. 그래서 한 장을 뽑아서 끝낼 확률은 딱 처음에 6을 뽑는 8분의 1의 확률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장을 뽑아가지고 게임이 끝나려면 그 두 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6의 배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합이 6이 되거나 또는 합이 12가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죠. 18은 만들 수가 없죠. 카드를 두 장만 쓸 거기 때문에. 자, 그럼 합이 6이 되는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처음 뽑았을 때 1 나오고 두 번째 뽑았을 때 5 나오거나 아니면 처음 뽑았을 때 2 나오고 두 번째 4 나오거나 아니면 이게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요렇게 네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합이 12가 되는 경우는 처음 뽑았을 때 4 나오고 두 번째가 8 나오거나 아니면 처음에 5 나오고 두 번째 7 나오거나 아니면 뒤집어서 7, 5, 8, 4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럼 처음에 1 나오고 두 번째 5가 나올 확률 이 확률이 얼마냐면 맨 처음에 1카드 뽑을 확률은 8분의 1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1카드를 빼놓고 뽑는 거잖아요. 그쵸? 꺼낸 카드는 다시 넣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1카드를 빼놓고 나머지 7장 중에 한 장을 뽑는데 그게 5카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7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연달아 일어날 확률은 56분의 1이 되겠고 이 8가지가 다 마찬가지죠. 이 8가지가 전부 각각 56분의 1의 확률인 거니까 56분의 1의 확률 곱하기 8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 다시 8을 곱해서 7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두 가지를 더한 것이 이제 반대의 확률이니까 56분의 15가 되겠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이거를 1에서 빼서 56분의 41이 되겠네요. 그러면 분모분자 더하면 97,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입니다. 자, PA, PB가 0과 1 사이에 있고 서로 독립이죠. 독립. 자, 독립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이 이제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자, 이거 말고 이런 것들도 있죠. 만약에 PB, 바 A 이런 걸 만났을 때 독립이라면 PB 바 A를 우리는 그냥 PB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은 일정하기 때문에 PB 바 A도 그냥 PB고 PB 바 A의 여집합도 그냥 P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인 상황에서는 이 바 한 다음에 뒤에 붙어있는 이 부분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요 놈의 확률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에 방금 말한 상황이죠. 뒤에 거 그냥 버리세요. 그럼 요거는 PA의 여집합이니까 1-PA 맞죠? 기억 맞고. 자, 요 부분에서는 이제 독립이니까 교집합이면 좌변을 우리가 PA 곱하기 PB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독립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걸 볼 때 역시 바 뒤에 붙은 건 지워버리고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우변도 PA 곱하기 PB의 여집합이니까 좌우변이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좀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써볼게요. 자, 일단 합집합이니까 PA의 여집합 플러스 PB 빼기 PA의 여집합 교집합 P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그죠? 항상 합집합의 확률은 앞에 거의 확률 플러스 뒤에 거의 확률 빼기 교집합의 확률. 그죠? 좌변은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자, 우변은 그대로 냅둘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좌변, 우변을 잘 계산해서 서로 똑같은가 보기 위해서 자, PA를 쓰기 편하게 소문자 A로 그냥 쓸 거고요. PB를 소문자 B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PA의 여집합은 1-A고요. PB는 그냥 B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당연히 그 독립이기 때문에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자, A의 여집합의 확률이 1-A고 B의 확률이 B인데 그걸 우리가 독립이니까 이렇게 표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쪽도요. 자, 요거는 1-A로 표현할 수 있고 자, B의 여집합 이거 1-B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 그냥 B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쫙 전개시켜가지고 좌변과 우변이 같은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A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AB 이렇게 되고요. 우변 1-A 마이너스 B 플러스 AB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럼 똑같은 거 지워보면은 AB, AB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지워지고요. 남아있는 게 1, B, B. 아, 좌변, 우변이 똑같구나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네, 11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좀 변형을 해놨죠. 여기 이제 중간에 길을 빼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단순히 A부터 B까지 가는 게 아니라 한 명은 A부터 B까지, 나머지 한 명은 B에서 A까지 이렇게 양방향에서 오는 건데 그 두 사람이 중간에 만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동시에 출발을 했고요. 같은 속력으로 가기 때문에 둘 다 최단 거리를 타고 온다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은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막 이런 데서 만날 수 있느냐? 이런 데서는 절대 못 만나요. 왜냐하면 A는 두 칸만 지나가면 여기에 도착을 해버리는데 B는 여기를 지나가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만난다는 것은 같은 지점에 같은 시점에 도착해야 되죠. 같은 순간에 도착해야 거기서 만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위치는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요 네 점에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요 네 점은 A에서도 4칸 떨어져 있고 B에서도 4칸 떨어져 있는 딱 중간 위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두 사람이 여기에서 만난다라고 한다면 요 점을 뭐 P라고 할까요? P, Q, R, S 이렇게 했을 때 자, 두 사람이 P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A도 A에서 P를 지나서 그러니까 형이네요. 형도 A에서 P를 지나서 B로 가야 되고 동시에 동생도 B에서 P를 지나서 A로 가야 합니다. 그쵸? 그래야 둘이 여기서 만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갈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생각해보면 A에서 P까지 가는 거는 지금 이렇게 생기는 직사각형이니까 4팩 나누기 3팩 4가지죠? P에서 B까지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4가지. 그럼 요것도 당연히 이제 앞뒤만 바뀐 거니까 요게 한 가지 4가지 돼가지고 요것도 4가지겠죠. 근데 이 둘이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P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경우의 수는 요 4가지와 요 4가지를 곱해서 16가지가 돼야 됩니다. 그죠? 자, 같은 방식으로 그럼 Q에서 만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형은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 보면 자, 요런 모양이죠. 요거는 6가지죠. 6가지. 자, Q에서 B까지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 길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위로 일단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쭉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Q에서 B까지 가는 길은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대쪽 동생의 이동 경로도 똑같이 앞뒤만 바뀐 거니까 6, 1이 돼서 6가지 곱해서 Q에서 만나는 것 36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R에서 만나는 거 이렇게 계산해보면 이거 4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R에서 B까지 가려면 무조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갈라져서 요 사각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3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4가지와 3가지 해서 12가지인데 이게 한 명이 그렇죠. 형이 A에서 R을 거쳐서 B까지 가는 요 방법이 4가지, 3가지에서 12가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동생도 12가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형과 동생 동시에 그럼 144가지. 그쵸? S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은 16가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네들을 모두 더한 것이 답이고요. 그러면 답은 212,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12번은 보자마자 원소의 개수가 5개 이하인 집합을 만드는 거니까 11개의 원소 중에 0개 뽑거나 11개의 원소 중에 하나 뽑거나 이게 바로 생각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5개까지 갈 수 있으니까 11시 4, 11시 5까지 이거를 다 더하란 얘긴데, 자, 이것을 더하는 것은 11시 0부터 11시 11까지를 모두 더한 것의 정확히 절반이다. 알고 있죠? 11시 0부터 11시 11까지가 12개거든요. 그 12개를 가운데서 똑 자르면 여기 앞부분이죠. 네, 그리고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요 값의 절반일 거고,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2의 11제곱입니다. 거기다가 2분의 1을 한번 곱한 거니까 2의 10제곱,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입니다. 독립시행 문제죠. 주사위를 한번 던져가지고 6의 약수가 나오면 동전을 던질 기회를 5번을 준대요. 근데 6의 약수가 안 나오면 3번만 기회를 준대요. 그랬을 때 동전의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이 얼마냐? 이게 질문이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면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일단 3분의 2죠. 그럼 이제 나한테는 5번의 기회가 있는데 5번 중에 3번 성공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독립시행 들어가면 됩니다. 5번 중에 3번 성공할 확률도 2분의 1이고 실패할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요거는 3분의 2 곱하기 32분의 10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6의 약수가 안 나오는 경우죠. 6의 약수가 안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겠고요. 그럼 이때는 내가 동전을 던질 기회가 3번밖에 없기 때문에 3C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을 다 성공해야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8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요거 24분의 1이고 요거는 약분을 좀 시켜보면은 요게 16이고 또 약분되면은 요 5되고 이거 8되니까 요게 또 24분의 5가 돼가지고 둘이 더하면 24분의 6 그러면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분의 1이 답인데 분모 분자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14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은 제비뽑기를 하는데 갑과 병이 당첨제비를 뽑았을 때 그때 을이 당첨제비가 아닌 제비를 뽑을 확률은 이렇게 질문했으니까 조건부 확률이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써보면 P 갑, 을이 모두 당첨입니다. 갑, 을이 당첨이 됐어요. 그때 을은 갑, 을이 아니죠. 갑과 병이 당첨이 됐어요. 그랬을 때 을은 꽝을 뽑았을 확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거는 P 갑하고 병이 모두 당첨될 확률 분의 요거 분의 P 을은 꽝이고 교집합 갑과 병은 당첨이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상황은 갑을 병 순서로 뽑았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 갑을 병이 모두 당첨되는 상황을 하나 생각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갑과 병은 어차피 당첨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을이 당첨이 안 되는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1번과 2번을 합쳐서 분모에 까는 거죠. 그렇죠? 요게 1번과 2번의 확률을 더한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분자는 을이 꽝이면서 갑병이 당첨이니까 요거는 2번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런 구조의 문제예요. 자, 그럼 갑부터 생각을 해보면 갑이 당첨을 뽑았죠? 갑이 당첨을 뽑을 확률 10분의 4입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조건이 당첨을 뽑으면 다시 안 넣어요. 근데 꽝을 뽑으면 다시 넣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갑이 당첨을 뽑았으니까 한 장 가져갔을 겁니다. 그럼 남은 게 9장이고 그 중에 당첨 3개 남았으니까 을이 당첨될 확률 9분의 3 그럼 또 가져갔겠죠. 그럼 남은 8장 중에 당첨 2장이니까 병이 당첨될 확률 8분의 2 이렇게 되겠고 자, 두 번째 경우는 처음에 10분의 4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당첨을 뽑은 거니까 하나 가져갔죠. 전체가 9장인데 그 중에 꽝이 6개가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을이 꽝을 뽑아야 되니까 9분의 6이 되겠고 이 꽝은 안 가져갑니다. 그죠? 이 꽝은 그대로 다시 넣어요. 꽝이네? 하고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전히 주머니 속에는 9개의 제비가 들어있고 그 중에서 이제 병은 당첨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남은 당첨제비 3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최대한 약분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4 지워지고 요거 4분의 1이니까 지워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되고 3이니까 30분의 1이 되겠고요. 자, 얘는 이렇게 지워지면은 요거 2 되고 3 되고, 그럼 3, 3 지우면 되고요. 그러면 10하고 얘하고 한번 지워지니까, 이렇게 지워지니까 45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90분의 1로 통분하면 되겠네요. 90분의 8이고 얘는 90분의 3이 되죠. 자, 그럼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1번과 2번을 더한 것분의 2번이니까 뭐 분자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3 더하기 8분의 8 이렇게 돼서 11분의 8,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입니다. 조금 좀 생소한 문제죠. 그쵸? 빨간 공이 7개가 있고 파란 공이 11개가 있어요. 근데 같은 색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4명의 학생에게 빨간 공도 나눠주고 파란 공도 나눠줄 건데, 일단 각 학생에게 적어도 1개의 빨간 공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빨간 공부터 4명에게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면 각각의 학생이 받는 빨간 공의 개수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7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들이 모두 다 1 이상이어야 되죠. 적어도 하나 준다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 맨날 하는 것처럼 자 1씩 빼준 다음에 여기가 그러면 3이 될 거고, 대신 프라임들은 이제 0 이상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4H3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죠. 그러면 6C3이니까 5, 4, 20까지. 그쵸? 요게 이제 그 빨간 공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을 잘 하시면 되는데, 각 학생에게 나누어주는 파란 공의 개수는 빨간 공의 개수보다 적지 않다. 적지 않다 그랬으니까 파란 공이 빨간 공보다 한 명당 한 명에게 주어지는 그 파란 공과 빨간 공의 개수가 파랑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친구가 빨간 공을 2개를 받았다면 파란 공은 무조건 2개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냐면, 뭐 예를 들어 A, B, C, D가 빨간 공을 총 7개니까 뭐 얘가 3개, 뭐 얘가 2개, 얘가 1개, 얘가 빵개, 아니 얘가 4개 할까요? 얘가 4개, 얘가 2개, 얘가 1개, 얘가 빵개, 뭐 이렇게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우리가 찾은 적어도 하나는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걸 3으로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빨간 공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파란 공은 무조건 이 빨간 공보다는 같거나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파란 공을 일단 빨간 공을 받은 개수랑 똑같이 일단 나눠줘요. 그러니까 얘는 빨간 공 3개 받았으니까 너 일단 3개 가져가 파랑. 그 다음에 얘도 파랑 2개 가져가, 파랑 하나 가져가, 하나 가져가. 미리 주는 거예요. 빨간 공의 개수랑 똑같이. 그렇게 주고 나면 남은 파란 공이 몇 개냐면 남은 파란 공이 4개죠. 그쵸? 그러면 이 4개의 파란 공은 A, B, C, D한테 아무렇게나 줘도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쵸? 맞죠? 이미 빨간 공과 개수를 맞춰놨으니까 거기서 파란 공을 누구한테 추가시키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남은 4개의 파란 공을 자유롭게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그때는 4H4가 되겠습니다. 요 4개는 한 명한테 뭐 다 줘도 상관없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4H4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요거는 7C3이 되는 거니까 35가 돼서 아까 빨간 공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와 자 파란 공 35 곱하면 답은 700이 되겠습니다. 네, 16번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는데 우선 처음에는 이항 정리로 시작을 해야 되죠. 이렇게 생긴 다항식과 이렇게 생긴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의 n-2제곱의 개수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 놈에서는 쉽죠? n, c, 2를 앞에 붙이고요. 그럼 x를 n-2번 곱하고 뒤에 있는 a제곱을 2번 곱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얘는 n-c2 곱하기 a 4제곱 곱하기 x의 n-2제곱. 그러면 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x의 n-2제곱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은 두 개의 괄호를 이제 전개시키는 상황을 생각해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a제곱 그대로 써놓고 이 두 번째 x 플러스 a의 n제곱 얘를 이제 전개를 시키면 뭐 nc0에 x의 n제곱 플러스 nc1에 x의 n-1제곱 a 그 다음에 nc2에 x의 n-2제곱 a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텐데 그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항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 자, 먼저 요 친구랑 만나가지고 x의 n-2제곱을 만들 애가 누구냐? 그러면 얘가 지금 x제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x의 n-2제곱이라는 결과물이 나오려면 자, 요것들 가운데 누구겠냐? nc4로 시작하는 x의 n-4제곱 곱하기 a의 4제곱 요 친구가 바로 저기 앞에 a분의 x제곱이랑 만나서 요렇게 둘이 요렇게 곱해지면 그러면 x의 차수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요렇게 둘이 곱해져 가지고 요런 항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요 친구 요 마이너스 2a제곱 얘는 x 입장에서 보면 그냥 상수항이기 때문에 얘랑 만나가지고 이런 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있네요. 그쵸? 요 녀석이 짝꿍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둘이 만나면 역시 또 x의 n-2제곱 항이 하나 만들어지겠습니다. 딱 그렇게 두 항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필요 없고 이제 얘네들만 볼게요. 자, 그럼 빨간 애들끼리 곱해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nc4가 나올 거고요. a가 한 개 약분되니까 a 세제곱 그리고 x의 n-2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초록색끼리 만나면 일단 부호가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nc2가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a의 4제곱이 만들어지고요. x의 n-2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nc4a 세제곱 빼기 nc2a 4제곱 요것이 바로 x n-2제곱의 개수니까 자, 우리는 얘랑 요 둘을 같다라고 놓고 이제 계산을 시작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부터 쓰면은 nc2의 a의 4제곱은 nc4의 a의 세제곱 마이너스 nc2의 a의 4제곱 근데 뭐 하나 빠졌다. 그죠? 요거 빠졌네요. 그죠? 요거 초록색 이렇게 곱했을 때 여기 2가 하나 필요하죠? 여기 2가 하나 빠졌네요. 2가 하나 이렇게 추가가 돼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2가 하나 추가가 돼줘야 되고 여기도 2가 하나 이렇게 추가가 돼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요 놈을 이쪽으로 넘기면 이거 지금 동류항이네요. 그죠? 똑같이 생겼죠? 그럼 넘어가면 요게 3 곱하기 nc2 그리고 a 4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nc4의 a의 세제곱이니까 a 어차피 자연수잖아요. 그래서 a 3개 지워버릴게요. 지금 요거 하나 남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걸 우리가 nc2를 자 풀어서 써보면 3 앞에 붙어 있고요. 2분의 n-1 이렇게 되고 여기에 a가 하나 붙어 있고 자 요쪽은 nc4인데 요거는 4, 3, 2, 1분의 n-1, n-2, n-3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똑같은 거 2 한번 지우고요. 그리고 여기 n-1도 지워도 상관없죠. 우리가 찾고 있는 뭐 값이 1은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보다 크니까 n-1이랑 n 지워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무슨 뜻이냐면 a만 이쪽에다 남기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앞에 있던 3도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3을 양변에 나눠주면 분모로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36분의 n-2, n-3 요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고민을 좀 했을 텐데 n도 자연수고 a도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 n자리에다가 적당한 자연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분모에 있는 36하고 약분이 되게 만들면 그러면 a가 자연수가 나오겠죠? 근데 그걸 만족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 n자리에다가 최대한 큰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36의 배수가 되게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혹시 여기까지 갔는데 답을 1번을 고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n-2나 n-3 둘 중에 하나가 36의 배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1번 나오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꼭 둘 중에 하나가 36의 배수가 될 필요는 없죠. 둘 다 36의 배수가 아니지만 얘네 둘을 곱해서 36의 배수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럼 그걸 어떻게 찾아낼 거냐?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좀 해볼게요. 이 n-2와 n-3은 연속하는 두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일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36이라는 숫자를 두 수의 곱으로 표현을 해보는데 홀수와 짝수의 곱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면 6 곱하기 6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둘 다 짝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얘의 약수가 6이면서 얘의 약수가 6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한쪽은 홀수, 한쪽은 짝수가 되게 구분을 지어보면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9 곱하기 4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3 곱하기 12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1 곱하기 36도 가능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n-2와 n-3 둘 중에 하나는 9의 배수고 하나는 4의 배수가 되는 그런 경우를 찾아버리면 얘가 9의 배수면 얘가 9 약분해주고 얘가 4의 배수면 얘가 4 약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접근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려면 자, 연속하는 두 자연수인데 한 놈은 9의 배수, 한 놈은 4의 배수.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지금 n값의 범위가 100까지니까 99랑 100이랑 곱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9의 배수, 얘는 4의 배수 이렇게 해서 요거의 배수가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얘는 n이 최고 100인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n-2와 n-3이기 때문에 100과 99는 범위를 넘어가죠. 그쵸?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자, 그렇다면 99보다 작은 9의 배수는 90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90은 그 옆에 붙은 숫자가 홀수이기 때문에, 그죠? 9의 배수와 4의 배수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쪽 게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90은 패스하고 그 다음 9의 배수인 81을 생각해보면 81 뒤에 붙는 82는 얘는 4의 배수가 아니지만 81 앞에 붙는 80, 이 녀석은 4의 배수죠. 그럼 얘는 9의 배수, 얘는 4의 배수네요. 그쵸? 그러면 요 놈의 배수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요때의 n값이 얼마냐 생각해보면 요게 요 부분이 돼야 되는 거니까 n-2가 81이 되고 n-3이 80이 된다. 그럼 그때 n값은 83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그때 그러면 a는 얼마냐? 요거 밑에 이제 36, 9 곱하기 4가 이렇게 깔려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의도대로 얘는 이렇게 약분되고 얘는 이렇게 약분되면서 9 곱하기 20해서 180이라는 a값을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것만 갖고 얘가 바로 답인지는 몰라요. 왜냐면 밑에 있는 케이스들에서 얘보다 더 큰 게 나올지도 모르니까. 근데 밑에 있는 케이스들을 잘 확인을 해보면 요거는 일단 하나가 12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12의 배수는 96인데 96 앞에 있는 거 95도 3의 배수가 안 나오고 그거보다 뒤에 있는 97도 3의 배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96을 포기하고 그거보다 작은 12의 배수인 84를 생각해보면 84는 앞에 있는 숫자 82, 뒤에 있는 숫자 85 요것도 역시 3의 배수가 안 나와요. 그럼 이거보다 더 작아져 버리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작아지니까. 그쵸? 우리는 최대값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패스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36의 배수 중에는 제일 큰 게 72거든요. 그럼 얘는 고려할 이유가 없죠. 그쵸? 이미 우리는 그거보다 큰 걸 찾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찾은 요것이 최대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A는 2번 답은 2번 180이 되겠습니다. 네, 17번 문제입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차근차근 문제 읽으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A 상자에는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6개가 들어가 있고요. B 상자는 비어 있는데 A에서 3개를 꺼내가지고 흰 공이 1개라도 나오면, 흰 공이 나오면 그 꺼낸 3개의 공을 그대로 B 상자에 넣는데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2개를 더 꺼내가지고 B 상자에 넣는데요. 근데 만약에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오면 꺼낸 공 3개만 상자 B에 넣는다.
이거는 아주 단순한 상황이죠.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온다. 이거는 그냥 검은 공 3개를 뽑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를 먼저 계산을 해버리면, 자, 만약에 검은 공만 3개가 나온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검은 공 3개, 그러면은 10개 공 중에 3개를 뽑았는데 검은 공만 3개 나온 거니까 6시3의 확률이 되겠고, 그러면 그 경우에는 검은 공 3개를 그대로 B상자로 옮겨 놓으니까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이때의 상황은 A 상자에도 검은 공이 3개 남아 있고요. B 상자에도 검은 공이 3개가 옮겨가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럼 요거는 문제에서 원하는 검은 공의 개수가 같아진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확률이 그대로 답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위의 상황으로 올라가서 검은 공 3개 말고, 자, 만약에 흰 공 2개와 흰 공 하나부터 할까요?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2개가 뽑혔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의 A 상자 안에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A 상자 안에 흰 공이 3개 남아있고 검은 공이 4개 남아있는 상황이 되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흰 공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2개를 더 꺼내가지고 B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들고 싶은 것은 A, B의 검은 공의 개수가 같아지는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니까 반드시 두 상자에 검은 공이 3개 들어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반드시 뭐가 뽑혀서 넘어가 줘야 되냐면, 반드시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가 뽑혀서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A에도 검은 거 3개, B에도 검은 거 3개가 최종적으로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럼 처음에 이렇게 뽑힐 확률부터 생각해보면 10시 3분의 자, 흰 공 하나 그러면 4, 검은 공 2개 그럼 4시 2. 자, 그러면 그 상황이면 이제 요거까지 만들어진 거고, 그럼 거기서 방금 말한 것처럼 반드시 또 여기서 2개를 추가로 뽑는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반드시 뽑혀야 되는 거니까, 자, 7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그럼 3 곱하기 4 요렇게 하면 넘어가서 검은 공의 개수가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요게 지금 B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흰 공이 2개 그리고 검은 공이 하나 뽑히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때는 A 상자 안에는 흰 공이 2개 남아있게 되고 검은 공이 5개가 남아있게 되겠죠. 그럼 또 이번에도 추가로 2개를 더 뽑을 건데, 이번에는 검은 공 2개가 넘어가 줘야만 합니다. B 상자로. 그래야만 A 상자, B 상자의 검은 공이 같아지니까 3개로. 자, 그럼 처음에 흰 공 3개, 흰 공 2개, 검은 공 하나가 뽑힐 확률은 흰 공 2개 4시 2, 검은 공 하나는 6이죠. 자, 그럼 이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추가로 2개를 뽑았는데 검은 공만 2개가 뽑혔으면 좋겠으니까 5시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상황이 이제 흰 공 3개인데요. 이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흰 공이 3개 뽑히면 내가 추가로 2개를 더 뽑아서 넘기더라도 절대 검은 공이 3, 3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AB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케이스는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불가능하니까. 자, 그럼 얘부터 계산해보면 10시 3이 이제 120이거든요. 120분의 요거는 20, 6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120분의 요게 24 곱하기 요거는 21분의 12 그래죠? 그러면은 요렇게 지워버리면 10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일단 그냥 210으로 놓을게요. 210분의 24 이렇게 되고, 자, 요거는 120분의 66에 36 곱하기 21분의 10이니까 요거는 요렇게 지울까요? 이렇게 지우면 요게 12로 약분하면 10되고 요거 3되니까 요거 210분의 30이네요. 그죠? 아, 요 계산하면서 뭔가 풀어놓은 거랑 다르다 했더니 여기가 잘못됐네요. 그죠? 검은 공 2개를 뽑는 거니까 검은 공 6개 중에 2개였죠? 그럼 4C가 아니라 여기가 6C이네요. 그죠? 쏘리 6C. 그러면 여기가 4 곱하기 6C 15니까 여기가 24가 아니라 여기가 60이 되겠습니다. 60이 되고, 그러면 아까 210분의 24가 아니라 여기도 6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면은 210분의 90이니까 21분의 9네요. 21분의 9면은, 자, 21분의 9. 그 다음에 아까 맨 위에가 6분의 1이었으니까 얘네 둘이 이제 더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42분의 18에다가 42분의 7이 되는 거니까 42분의 25.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또 생각해보면 풀 수 있는 문제죠. 네, 논술형 1번입니다. 자, 1-1번이나 1-2번은 그냥 바로 풀어야 되죠. 요거는 이제 3파이 5가 되는 거니까, 아니 3파이 5가 되는 거니까 3의 5제곱 24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큰 작작이죠. 그리고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중복 조합으로, 그래서 3H5, 그래서 3H5 계산하면은 7C2가 되는 거니까 21가지. 요거 두 개는 이제 바로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되고, 1-3번만 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치역이 집합 B와 같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1, 2, 3, 4, 5가 4, 5, 6한테 화살표를 날리는데 4, 5, 6이 모두 다 화살표를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화살표를 만약에 안 맞는 친구가 생겨버리면 그 친구는 치역에 못 들어가니까 치역이 집합 B와 같아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의 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뭐 전체에서 뭐 두 개한테만 쏘거나 하나한테만 쏘거나 이런 거를 빼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분할을 해도 됩니다. 이 1, 2, 3, 4, 5라는 5개의 숫자를요. 세 조로 분할해 가지고 각각 하나씩 쏴주면 되잖아요. 1, 2, 3, 4, 5를 세 조로 분할하는 방법은 한 개, 세 개 요렇게 세 조로 분할하거나 아니면 한 개, 두 개, 두 개 요렇게 세 조로 분할하거나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한 개, 세 개로 분할한다 그러면 5개의 원소 중에 하나 뽑아주고 남은 4개의 원소 중에 하나 뽑아주고 남은 3개 중에 3개 뽑아주고, 그리고 지금 개수가 똑같잖아요. 요 한 개 개수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개수가 똑같은 조가 2개 있다면 2팩토리얼 분의 1 요까지 해주면 이제 조가 나눠진 겁니다. 세 조로. 그럼 그렇게 나눠진 세 조를 각각 한 조는 4한테, 한 조는 5한테, 한 조는 6한테 화살표를 쏘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3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요거는 2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6이 돼가지고 60까지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이제 한 개, 두 개로 분할을 하는 경우는 5개의 숫자 중에 하나 고르고요. 4개 중에 2개 고르고 2개 중에 2개 고르고, 이번에도 개수가 똑같은 조가 2개 있으니까 요거 2팩분의 1 한번 해주고, 역시 세 조를 4, 5, 6한테 뿌려줘야 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 들어갑니다. 그러면 3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6이 돼가지고 90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60과 90을 더해서 답은 150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네, 논술형 2번입니다. 조금 생소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풀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촉박했다면 맞추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우선 형과 동생이 5개의 사탕을 고른다라고 했는데 뭐 각각의 사탕이 5개씩은 있는 거니까 사탕의 개수는 충분합니다. 근데 형과 동생이 서로 다른 맛의 사탕을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형이 만약에 A라는 사탕을 하나라도 먹었으면 동생은 A 사탕을 못 먹는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형이 몇 종류의 사탕을 고르느냐를 기준으로 상황을 나눠볼게요. 자, 만약에 형이 딱 한 종류의 사탕만 먹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먼저 형이 요 A, B, C, D 4종류 중에서 한 종류를 골라야 되겠죠? 그게 4C 1만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형이 나는 A라는 사탕을 먹을 거야 라고 했으면 형은 한 종류의 사탕만 먹기로 했으니까 형이 그 A 사탕 5개를 그냥 다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그 형이 사탕을 고르는 방법은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생은 B, C, D라는 사탕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죠. 그쵸? B, C, D 중에서 B만 5개 골라도 되고 아니면 B 2개, 뭐 C 2개, D 하나 이렇게 골라도 되고 자유롭게 B, C, D를 고를 수 있죠. 그렇다면 동생이 사탕을 고르는 방법은 3H5만큼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A 사탕, B 사탕, C 사탕, D 사탕인데 형이 이제 얘를 골랐으니까 동생은 요 세 종류의 사탕을 자유롭게 고를 수가 있고 합쳐서 5개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동생이 요 사탕을 B개, 요 사탕을 C개, 요 사탕을 D개 고른다 라고 하면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5개만 맞춰주면 되는 거고 뭐 이걸 무조건 하나 이상 골라야 돼 이런 조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3H5가 동생이 사탕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형이 이제 두 종류의 사탕을 고를 때예요. 그럼 우선 A, B, C, D 중에서 두 종류를 골라야 되니까 사씨인데 자, 예를 들어 형이 나는 A 사탕과 B 사탕을 고를 거야, 먹을 거야 해서 요걸 이렇게 두 개를 골랐다면 이때는 자, 요거를 형이 A개, 요거를 형이 B개 먹는다고 했을 때 형은 얘네 둘을 합쳐가지고 5개를 골라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와는 다르게, 아까 동생이랑은 다르게 형은요 반드시 A도 하나 이상, B도 하나 이상은 골라야 합니다. 만약에 형이 여기서 그냥 A를 다 골라버리면 첫 번째 경우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 이상씩 골라야 하기 때문에 형이 사탕을 고르는 방법은 2H5가 아니라 1 이상이니까 2H3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형이 이제 요거 골라 가져갔어요. 그러면 동생은 이제 나머지 C 사탕과 D 사탕을요 자기 마음대로 고르면 돼요. 동생은 이번에도 C만 다 가져가도 상관없고 뭐 C 2개, D 3개 이렇게 가져가도 상관없으니까 동생이 고르는 것은 두 종류의 사탕 중에 자유롭게 5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서로 달라요. 그렇죠? 네, 요것들을 좀 정확하게 짚어내야 되는 문제고 그러면 세 번째로 형이 그럼 세 종류의 사탕을 가져간다. 그러면 일단 4가지 사탕의 종류 중에 세 종류를 고를 거고요. 자, 형이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가져간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5가 돼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한 개 이상씩은 다 가져가야만 요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3H2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동생은 이제 불쌍해졌죠. 동생은 남아있는 사탕을 그냥 자기가 다 가져오는 수밖에 없으니까 동생이 사탕을 가져오는 방법은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자, 4 곱하기 요거 7C이니까 21이 돼가지고 84가 되겠고요. 요거는 6 곱하기 요게 6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6C1이니까 얘도 6인가요? 아니 6C5 요게 4C3이니까 요게 4네요. 그죠? 그리고 얘가 6C1이니까 6가지. 그럼 요게 144가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마지막 거는 4 곱하기 요게 4C이니까 6가지 해서 2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 세 가지를 다 합쳐주면 답인데 이게 지금 108이 더해지는 거니까 252가지가 요 문제의 답이네요. 네, 논술형 3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좀 낯선 문제죠. 예, 그래서 시간이 좀 충분했다면 맞췄을 텐데 촉박한 시간에는 맞추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1부터 2n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한 개의 수를 택할 때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A,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A, B가 서로 독립이 되도록 독립 그러면 딱 요거가 생각이 나죠. PA와 PB를 곱한 것이 PA 교집합 B 요렇게 나와야 독립이죠. 그런데 또 PA 요 확률은 딱 고정돼 있습니다. 왜냐면 1부터 2n까지의 숫자라고 했기 때문에 1부터 어떤 짝수까지 그러면 그 안에는 정확하게 짝수가 절반, 홀수가 절반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뽑았을 때 홀수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그쵸? n이 얼마든 상관없이 PA는 무조건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뭘 찾고 있는 거냐면 2분의 1 PB가 PA 교비가 되는 상황을 찾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이 PB가 뭐냐면 PB가 5의 배수가 될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홀수이면서 5의 배수가 되는 확률이다. 요것을 만족시키는 n값을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n의 범위를 3부터 45까지로 주어졌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제일 작은 걸 찾아봅시다. 그래서 n이 3일 때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첫 번째, n이 3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n이 3이면 1부터 6까지의 숫자잖아요. 1부터 6까지의 숫자 중에서 자 5의 배수, PB는 5의 배수니까 PB는 5의 배수 딱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PA 교비 하면은 1부터 6까지 중에서 5의 배수이면서 홀수인 거 5가 그렇잖아요. 5 하나가 그걸 만족하니까 이것도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요 식이 성립되지 않죠. 2분의 1을 곱해서 같아져야 되는데 그냥 같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아니구나. 그러면 이 두 번째 n 값이 4일 때를 생각해보면 1부터 8까지의 숫자를 놓고 생각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위에랑 크게 다르지 않죠. 자, 요 경우에 PB가 5의 배수 딱 하나 있으니까 8분의 1이고요. 그리고 A 교집합 B 생각해봤을 때도 이것도 8개 중에서 5밖에 해당 안 되는 거니까 똑같이 8분의 1입니다. 그쵸? 그러면 역시 얘네들이 그냥 같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찾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n값이 5가 되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n값이 5가 되면 이제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놓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5의 배수가 2개가 됐죠. 그래서 이때 PB는 10개 중에 2개니까 10분의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A 교집합 B는 10개 중에 5의 배수이면서 홀수인 거. 그러면 5라는 숫자 하나밖에 해당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10개 중에 딱 하나네요.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2분의 1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가 되는 상황이네요. 찾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때가 가장 작은 n 값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찾아온 거니까. 자, 그래서 요것이 n의 최소값이다 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최소값 찾았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가장 큰 거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최대값 찾아봐야 되니까 바로 가장 큰 숫자 45로 가겠습니다. 자, 범위를 딱 정해줬으니까 그래서 n값이 45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럼 1부터 90까지의 숫자를 놓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1부터 90까지. 근데 1부터 90까지의 숫자 중에 5의 배수가 몇 개 있나 따져보면 이거 정확히 딱 그 5로 나누면 18로 나눠 떨어지죠. 그래서 90개 중에 18개가 5의 배수고요. 그 18개의 5의 배수를 따져보면 뭐 5, 10, 15, 20 이런 식으로 홀수 하나, 짝수 하나, 홀수 하나, 짝수 하나 나올 텐데 맨 마지막에 85, 90 이렇게 끝날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18개 중에 절반은 홀수, 절반은 짝수가 되는 거니까 PA 교집합 P가 자 90개 중에 이 18개의 딱 절반 9개만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찾았네요. 여기다 2분의 1 곱하면 이해되니까 됐죠. 그러면 이 45가 당연히 최대값일 수밖에 없다. 가장 큰 걸 확인해 봤는데 그게 만족을 하니까요. 그쵸? 그래서 끝났습니다. 최소값은 5, 최대값은 45니까 답은 50이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논술형 2번이나 3번은 시간이 좀 충분히 있었으면은 일단 부딪혀 봐서 해볼 만한 문제였는데 앞에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좀 만만치 않게 소요돼가지고 맞춘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조금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시험 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풀이는 여기까지 할게요.